이번 주제는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을 한 케이스에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의 그 갈등, 그걸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어제 그 되게 존경하는 회장님 댁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조언들을 들으면서 가족이 다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조언을 쭉 듣는데 그곳 사모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저의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잘한 거가 아니구나. 또 그새 까먹고 예전에는 알았었는데 그새 또 까먹고 제가 아내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못했구나, 그 마음을 제가 못 이해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음.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8살, 6살. 그래서 이제 8살이 쌍둥이고 6살이 그러니까 6살 이렇게 해서 셋인데요. 다 딸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강남 잠실 아가씨, 그러고 결혼해서 수원, 화성, 수원,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령까지 내려왔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 실패해서 내려온 거지?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제 소망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제 바램이었어요. 왜냐하면 해외여행이 너무 좋았는데 된장찌개가 그립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보고 싶을 때 쉽게 못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호주에서의 백호주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참 좋지만, 너무 좋지만 부모님하고 싸우다 알콩달콩 가까이서 근처에서 지내는 게 가장 좋겠다, 그게 제 소망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제가 프리랜서로 강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이 구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때 기회가 좀, 아내도 일할 수 있으면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예산에서도 그 아내가 계약직 공무원 개념의 그 복지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좀 해봐야겠다, 애들을 가져봐야겠다 해서 결혼 4년차 때 예산에서 이제 보령까지 내려오게 됐죠.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 농사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의나 프리랜서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농사를 일부를, 그때는 부모님을 도와주던 때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이 자꾸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제 비중이 더 넓어져 가면서 4년 전에 농업인 경영 등록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저는 결혼 전에 총각일 때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와이프는 되게 힘들 거다, 니네 어머니가 기가 세니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제가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한테 제가 조금은 이제 좋은 말로는 효자고 나쁜 말로는 어머니를 좀 많이 챙기려고 하는 마마보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마마보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가 마마보이로, 어떻게 보면 비꼬면 마마보이고 효자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어쨌든 부모님한테 조금은 착한 아들에서 어머니한테 결혼 전에 나는 너랑 못 살겠다, 나중에 너랑 안 살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목표를 이뤘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결혼 초반에
중립을 나름 잘 지키면서 살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못된 아들이 되고 못된 남편이 되면서 두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제가 잘했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익숙해진다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더 권위적으로 변했을까? 그렇지 않았던 목사님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계속 고민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하면서 이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 마음에 이제 그런 거가 익숙해지면서 그런 함정에 빠진다고 저는 그때 파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기센 어머니, 능력 있는 되게 탁월하시면서도 여장부이신 저희 어머님하고 살다 보니까 이 어머님이 아들을 챙겨주고 아들 하는 그 부분이 결국은 저를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제 이 주제를 갖고 페북에도 이제 글을 올렸더니 이제 여러 댓글이 올라오는데 뭐 첫 번째는 남자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된다라는 이제 글 참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결혼 전부터 제가 독하게 마음 먹고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는 어머니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내가 여기 중립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게 가정의 평화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실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이렇게 아들이라고 해주는 부분에서 그게 이제 제가 또 저도 모르게 또 거기에 빠져들으면서 묵과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에서 독립이 안 된다는 이유가 장가 가기 전에 돌봄을 받았잖아요, 어머님한테.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나쁜 의도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머니도 더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하고 그거가 또 올 때 뭐 특별히 이렇게 거부하거나 잘라내지 않다가 보니까 그게 조금씩 이렇게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펄쩍 뛰어서 나오지만 서서히 이제 끓이면 거기에 온도에 이렇게 반응을 못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 뜨거운 물에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서서히 또 다시 이렇게 빠져들었다라는 걸로 저 스스로를 파악을 해봐요. 그러니까 남자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내가 마음을 더 독하게 먹고 저를 점검하고 그걸 못했을 때 그거가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남자는 결혼을 하면 이제 효자가 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이제 100% 공감은 안 해요. 하지만 일정 부분 이제 저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자기가 해야 할 효도를 아내에게 위임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저도 모르게 어느 정도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에겐 효자는 노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되게 착하신 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버지 성향을 이렇게 보고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게 이제 다시 독하게 먹었던 마음이 다시 원위치 되면서 저에게도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자꾸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의지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함정을 저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알고 그리고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알고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빠지고 바깥일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민감하게 생각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예전 결혼 전에 그 부분에 제 삶이 다시 돌아갔던 게 그래서 농촌 생활에서 갇혀 사시는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집착 어느 어르신이나 되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노력해야죠. 사실은 어른들도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자꾸 또 시골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아들 중심의
예.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근데 간혹 제가 보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어머니, 아버님들도 게이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들도 이 귀농을 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은 또 사람 바꾸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조금씩 이렇게 자극을 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변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 60년 이상 살아왔던 그 형성된 그거를 갖다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하나 더, 제가 한편으로는 왜 이번에 또 이렇게 확 느꼈냐면,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꾸 건강이 안 좋아지세요.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많은 어머님들이. 그럼 예를 들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 가족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더 배려를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그분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몸이 아파지니까 자꾸 의지가 되고, 그리고 더 짜증이 나고, 이게 좋았던 분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감정이 들쑥날쑥 거리면서 어머니도 되게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보다 저희 아내 입장에서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니까 더 힘들고, 또 어머님 말씀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신경적인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아내 입장이 더 힘들어지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저희 집이 딸 셋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되게 보통은 아들 하나 더 낳아라 이런 얘기들 하시죠.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잘해 주신다고 하는 건데도 또 한편 아내는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저의 이제 잘못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 잘못을 고백하고, 어제 그 회장님의 사모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각인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아내가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 설거지도 항상 제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있는 때는 제가 항상 식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그 어렵게 준비했을 아내를 위해서 항상 설거지는 제가 하려고 해요. 거의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쁜 일 없으면 세탁이나 빨래 넣는 거, 걷는 것도 제가 많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주는 것도 많이 틈틈이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맞벌이면서 공동으로 가정을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 제가 45니까 45 밑으로는 위로는 잘 모르겠어요. 위로도 하시는 형님들도 있겠지만 밑으로는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거를 하고 돈을 벌어오고 밖에서 피곤하고 하니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에 이제 어머니를 변해 나가시고 저는 이제 좀 게을러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제 아내의 마음에 대한 신경을 못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아내를 자꾸 건드리시고, 그러니까 이 건드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어머니 잘해준다고 하다가 이렇게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세신 분이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거기서 중간중간 잘해주는 거가 또 오히려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 말이 달라지는 거라고 느껴지니까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고생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실수한 거가 뭐냐, 결국은 중립자 역할을, 이제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어머니를 바꾸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힘듦을 인정하고 어머님한테 응원을 해드리면서 그걸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어머님도 어머니지만 저희 아내의 그 힘든 마음을
아내도 나름 풀고 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러지만 그 감정을 다 못 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예민할 때 제가 잘못 건드리면 저한테 이제 불똥이 튀죠. 그때 아내가 어 그때 아내가 뭔가를 하는 얘기를 저는 또 이제 듣다가 저도 이제 나름 했다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외면을 하려고 하고 밖에 나가려고 하고 그 자리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랬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아내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못 풀어주니까. 이 시골에 서울 아가씨였던 저희 아내의 주변에 지인들이 많아요? 아니요,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사람의 의지에서 푸는 스타일도 아닌 아내한테 제가 이게 다시 뭐 다른 말로 게을러졌다? 아니면 잊어버렸다? 아니면 점점 그 어머님한테 익숙해졌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 부분에서 제 결혼 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아내의 마음고생을 제가 제대로 못 풀어줬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이제 돈은 저는 어느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은 저축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쓸 거 생활비 다 쓰고 어느 정도 저축을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아예 못 번다는 건 아니에요. 애들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저축을 하는 상황이니까 대출도 갚아가면서 그런 상황이니까 돈에 대한 문제는 저희는 그나마 이거는 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저의 그 함정 같은 부분을 저는 그나마 결혼 전에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그런 심리 상담, 관계성, 그 MBTI부터 시작해서 예비 결혼 아버지 학교, 예비 부부 학교인가요? 그것도 해봤고, 아버지 학교도 다녀봤고,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부모님하고 살면서 어머님한테 내가 자꾸 결국 다시 의지가 돼버렸다라는 거가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농하는 우리 아들들, 우리 기농하시는 남편들 입장에서 정말 그 나는 고향에 왔고 부모님 옆으로 왔고 근데 아내는 여기에 편이 없잖아요. 지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되게 많이 마음고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이혼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부부의. 근데 거기도 기농해서 지금 되게 자리를 이제 차근차근 잡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되게 벌리고 그 사업을 갖다가 해 가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이혼까지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이 안정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또 힘들었을 거고 이것도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첫 번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거를 잘 넘어가자고 이거를 조율을 잘 못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이 얘기는 몰라요. 더 많은 얘기,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빗대서 본다라고 하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가까이 가게 되고 가까이 가다 보면 저같이 처음에는 중립을 나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중립을 또 못 지키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립을 어느 정도 지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저와 같은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적당 거리라는 표현이 너무 가까워도 힘들어 한다라고 하잖아요. 나무 두 그루가 너무 가까워도 서로의 양분을 빼앗으면 서로가 성장을 못 한다라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리고 또 아내의 입장에 스트레스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지 못하고 계속 있으면 결국은 병이 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 건강을 위해서, 아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리고 아내가 스트레스 받은 거를 못 푸니까, 그럼 그 못 푼 게 어디로 오겠어요? 아이들한테 가고 또 저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이 기농을 한 부인의 이 같이 농사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농사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시어머니와의 이 관계까지가 인해서 어머니가 일부러 너 이혼해라, 니네 불행해져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혼탁이 돼야 한다고 하나요? 하여튼 이 혼합이 되면서 이 함정에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 전제 조건은 돈 문제 부분이 이렇게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빼버리고더라도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또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고비 때 참 많은 서로가 부부싸움도 하고 갈등도 할 테지만, 여기서 이 단계를 잘 넘어가서 자리를 잡어까지 가는, 그 아까 이혼했다는 그 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남자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지금 잡아가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그 과정에서 근데 그분만의 상황일까요? 저만이 아내와 부부싸움을 할까요?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참 제가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 학교, 참 그나마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아버지 학교.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참 재밌게 인상 깊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짝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짝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서 되게,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만 모르냐 막 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느 날 시리즈가 이제 농업인 남자분들이 쫙 나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야, 진짜 못하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자들보다 더 그 여자의 마음도 모르고 여자들한테 잘 못하는 게 농업인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기농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머님한테 가까이 오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그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함정에 안 빠지셔야지 가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으로서,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거는 제가 전담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아내가 담당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건강하게 심적인 부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우리 또 남편, 아빠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의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돈을 벌어와야지 또 여기를 지키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없으면 그냥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머님이 또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불안해, 또 어머니도 불안해 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이게 이제 더 아내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자 우리 아드님들, 우리 귀농한 그리고 또 앞으로 결혼하실 우리 남자 대표님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농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과도기를 겪으면서 이제 역기농이라는 얘기가 뭐 통계청 뭐 이렇게 조사한 걸로는, 정부 조사로는 한 30%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지만, 뭐 기농인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은 뭐 60에서 뭐 심하게 뭐 80%까지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제 경북 성주 가면, 성주는 역기농 센터 입장에서 역기농이 거의 많지 않다. 제대로 교육 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많지 않다라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근본적인 부분은 돈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는데, 이 우리 젊은 귀농인들은 처음부터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3년, 5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과정 중에서 힘들어하고, 또 이제 자리를 잡다라고 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바빠지다가 보면 또 아내를 그만큼 또 못 챙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를 막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경험한 제 마음, 제 경험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하여튼 아버지 학교,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했다라면 이제 뭐 예비 부부 학교 같은 것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이제 이 얘기도 있어요. 이혼한 사람한테 가서 힘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결론 쪽은 너도 이혼해라예요. 그리고 잘 극복하신 분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도 힘들어 했지만 이렇게 극복했다 그러면 너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상황에 있다라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선배님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상담하시고 또 조언받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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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힘내세요. 힘내세요. 해보세요. 해봐요, 우리. 예. 인생, 아내하고 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대요. 저희가 여기 보령에 나올 때 사업적인 기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가 결국은 저희가 내려놓게 된 이유도 아내가 많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서 내려놨는데, 그거를 만약 계속 했었으면 저희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어려움을 모르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오면서 하는데 저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젊어서 좀 미래를, 이게 농업이 잘만 자리 잡으면 60이 뭐예요, 80, 90까지도 영위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또 그런 것들을 또 내려줄 수, 보장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도기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농촌이 바뀌어 나간 이 과도기에 우리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기회라고 하는 부분을 잘 살려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